자, 이런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좀 더, 이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왜 아이비 커브는 저런, 구체적으로 왜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셉슨 정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RCSJ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 클래시컬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퀀텀 미케니컬하게 막 모든 걸 푸는 건 아니고 일부는 퀀텀 미케니컬하고 일부는 퀀텀 미케니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세미 클래시컬 모델이라고 하는데, RCSJ는 뭐의 약자냐면 Resistively and Capacitively Shunted Junction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초전도체 사이에 초전도체가 아닌 물질이 껴있잖아요. 터널링 조셉슨 정션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터가 껴있는데, 그건 뭐예요? 메탈, 초전도체도 결국에는 어떤 컨덕팅한 메탈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컨덕팅한 물질이잖아요. 그 컨덕팅한 물질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마치 캐패시터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조셉슨 정션을 이런 서킷으로 우리가 이퀴밸런트 서킷으로 나타냅니다. 캐패시터도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슈퍼 커런트도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슈퍼 컨덕팅 어떤 엘리먼트가 있다고 봅시다. IS라는 슈퍼 커런트를 흘리는 슈퍼 커런트 브랜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슐레이터가 완벽한 인슐레이터가 아니고 조금 리키지가 있을 수도 있죠. 커런트가 저항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정 수준의 커런트, DC 커런트, 커런트가 리키 생길 수가 있어요. 완벽한 인슐레이터가는 없다 보니까. 이 R은 이제 그런 쿼지 파티클들이 레지스티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채널을 나타내주는 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슈퍼 커런트가 흐르면서 캐패시티블리 커플드 돼 있으면서 레지스티블리도 커플링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셉슨 정션이 레지스티블리도 션팅 돼 있고 캐패시티블리도 션팅 돼 있어서 RCSJ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IB라는 바이스 커런트를 흘리게 되면 이게 세 개의 채널로 어떻게든 나눠서 흐를 거예요. 초전도 채널은 아까도 말했듯이 IC sin phi예요. 캐패시턴스로 커런트가 흐르는 거는 어떻게 돼요? CV-죠. 그죠? CV가 Q잖아요. Q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커런트인데, 그러니까 캐패시터에 흐르는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는 CV-이에요. 이게 시간 미분입니다. 커런트 레지스티브 채널로 흐르는 커런트는 V 오버 R이겠죠. 그러니까 이 조셉슨 정션 양단에 걸리는 볼테이지가 V일 때 이런 이퀘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볼테이지 V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Hbar over 2E 곱하기 페이지 디퍼런스 phi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AC 조셉슨 릴레이션이 여기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AC 조셉슨 릴레이션이 있고 여기 DC 조셉슨 릴레이션이 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볼테이지가 phi 닷인데 볼테이지를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phi 더블 닷. 그러니까 phi에 대한 이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요 레지스턴스 텀은 한 번 미분, 그 다음에 요 텀을 한 대 합치면 여기는 phi에 대한 어떤 미분 텀이 없는 텀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이런 걸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얘는 그대로 오고 C가 어떻게 된 거지? 예, 이게 곱해지면서 C를 양쪽으로 나눴어요. 예, 편의상. 그리고 요게 곱해지면서 IC가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 바이어스는 IC로 나눠준 어떤 normalized bias current 감마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요 Hbar IC over 2E가 EJ라는 조셉슨 커플링 에너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Hbar가 뭐예요? 줄 세컨이죠. IC는 암페어 쿨롱 퍼 세컨이죠. 근데 E는 쿨롱이죠. 그러니까 IC over E가 퍼 세컨이죠. 줄 세컨 곱하기 퍼 세컨은 줄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조셉슨 커플링 에너지입니다. H바도 상수고 E도 상수니까 IC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IC가 크면 클수록 조셉슨 커플링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셉슨 커플링 에너지 EJ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요 c 곱하기 h 바 오버 2의 스퀘어 요거를 스몰 m으로 정의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m phi 더블 닷 플러스 m rc분의 1 phi 닷은 요 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phi에 대한 미분꼴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u는 이렇게 되겠죠. 자, u의 펑션을 미분하면 요게 나오죠? 그쵸? 코사인 파이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고 n은 파이 미분하면 그냥 감마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굳이. 왜 이렇게 굳이 썼냐 하면 요게 뉴턴 방정식과 똑같죠. m이 어떤 매스에 해당하는 텀이고 파이가 포지션이라고 하면 포지션에 시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ma인 거죠. 그 a 가속도. 그리고 m 곱하기 어떤 파이 다시 뭐예요? 아까 파이가 어떤 포지션이라고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건 가속도지만 한 번 미분한 건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텀인 거예요. 마치 댐핑 텀인 거죠. 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반대로 받는 경우 식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외력인 거죠. 외력. 근데 이제 U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이 파티클, 이 매스가 M이고 포지션이 Phi로 나타내지는 어떤 가상의 파티클. 그러니까 이름을 페이즈 파티클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페이즈니까. 이 가상의 페이즈 파티클의 매스가 M이고 포지션은 Phi인 가상의 페이즈 파티클이 느끼는 포텐셜인 거예요. U가. 그죠? 그러니까 MA는 이게 뭐예요? 힘이죠. 포텐셜을 마이너스 곱하고 포텐셜을 이제 위치에 대해 미분하면 그게 뭐예요? force죠. 그러니까 이게 F는 MA인 거예요. F는 MA. 단지 그때 이제 댐핑 텀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force를 두 개가 나눠 갖는 거죠. 댐핑 텀이 조금 먹어버리고 남는 거 가지고 이제 가속을 하는 그런 뉴턴이언 미케닉스의 기존 모션과 똑같죠.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배운 어떤 인투이션 가지고 이 페이즈 파티클의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지. 일단은 이 댐핑 텀은 생략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 하듯이 이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터널링 조셉슨 정션인데 터널링 리키지 레지스턴스가 아이들 할 경우에는 터널링 레지스턴스는 이제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 텀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F는 MA가 되는 거죠. 감마가 0일 때, 바이어스 커런트가 0일 때라는 얘기예요. 감마가 0일 때는 이 포텐셜이 감마가 0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무한히 있는 이제 그 포텐셜인데 사실은 파이가 이 매크로스코픽 퀀텀 페이즈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2파이를 넘어가면 예를 들어 3파이면 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는 그 파이를 말하는 거예요. 3.1415V. 그죠? 0에서 2파이까지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복사해 나가면은 이제 똑같은 periodic 어떤 그 바운드리 컨디션을 갖는 그런 포텐셜인 거예요. 자, 감마가 0일 때는 이 워시보드 포텐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감마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 어떤 기울기가 생기겠죠. 요거 파이에 대해서 점점 감소하는 어떤 글로벌한 트렌드에 이 코사인 파이가 중첩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감마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이 페이즈 파티클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갇혀 있다가 여기 어떤 파이나이트한 포텐셜 베리어가 있으니까 넘어가질 못하죠. 그러다가 감마가 이퀄 1이 되면 이 베리어 하이트 델타 U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즈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영원히.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페이즈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 페이즈가 계속 증가하면 볼테이지가 이제는 0이 아니다. 오케이? 감마 이퀄 1이 무슨 상황이에요? 바이어스 커런트가 크리티컬 커런트에 도달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커런트가 크리티컬 커런트에 도달해서 조금만 커지면
또는 그 순간에 페이즈 파티클을 가두고 있었던 이 포텐셜 베리어 델타 U가 0으로 가버리면서 페이즈가 흐르기 시작하고, 이 페이즈 파티클이 흐른다는 건 파이나이트한 볼테이지가 뜬다. 그죠? 그리고 감마가 더 커지면 이게 더 기울어지겠죠. 그럼 페이즈 파티클이 더 빠르게 흐르겠죠. 더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볼테이지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커런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볼테이지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커런트가 쭉 올라갈 때 볼테이지가 여전히 0이다가 크리티컬 커런트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볼테이지가 뜨고, 그 다음 커런트를 더 높이면 커런트가 더 볼테이지가 더 증가한다.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잘 맞죠? 네. 자, 이때 이런 감마가 1보다 작을 때 페이즈 파티클이 이런 로컬 미니멈, 포텐셜 미니멈에 갇혀 있는데, 이게 마치 그 파라볼릭 그 포텐셜, 그러니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포텐셜과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이렇게 여기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 좀 덜 올라가고, 이게 코사인이니까 완벽하게 그 x 스퀘어의 포텐셜 모양은 아니겠지만, 근사적으로 여기에 어떤 그 파라볼릭 그 포텐셜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파라볼릭 포텐셜에 갇혀 있는 파티클은 어떤 진동 운동을 하잖아요. 로컬 미니멈 주변으로 진동 운동을 하죠. 페이즈 파티클 여기쯤에 놓고 딱 놔두면 왔다 갔다 팅팅팅팅팅 이렇게 하겠죠. 네. 그 프리퀀시를 우리가 플라즈마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오메가 P. 그 오메가 P는 그 미니멈에서의 포텐셜을 두 번은 미분한 값의 루트 값에 비례하는 그 값입니다. 예. 이게 우리 그 스프링에서 포텐셜이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u에다가 2분의 1 kx 제곱을 넣으면 x로 두 번 미분하면 뭐예요? k죠. 그러면은 루트 n분의 k죠.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그 스프링의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가 루트 n분의 k라는 거 다 배웠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어떤 진동자랑 어떤 그런 이퀴밸런스가 있어요. 조셉슨 정션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크리티컬 커런트보다 커지면 이제 페이즈 파티클이 흐르기 시작하고, 더 기울으면 더 빨리 흐르니까 볼테이지가 커졌다가, 커런트를 그 상태에서 페이즈 파티클이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커런트를 다시 낮춰봅시다. 크리티컬 커런트보다 더 낮춰봅시다. 4번 상태가 됩니다. 커런트를 더 낮춰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런 파이나이트한 볼테이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게 돼요. 왜 그러냐?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페이즈 파티클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성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갇혀있는 페이즈 파티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다시 감마를 1보다 작게 한들, 그래서 델타 U라는 게 파이나이트하게 생긴들 이미 움직이고 있는 키네릭 에너지가 델타 U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로컬 미니멈을, 이런 베리어를 계속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다시 5번 정도 커런트로 낮추면 이제 어느 정도 댐핑 텀 때문에 다시 언젠가 흐르던 애가 로컬 미니멈에 다시 갇히게 되겠죠. 다시 갇힌다는 게 뭐예요? 리트래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리트래핑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트리틱한 IV 커브를 가져요. 커런트를 올릴 때는 1, 2 갔다가 낮출 때는 1, 2 가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히스테리시스를 나타내는 퀄리티 팩터가 바로 이 Q인데요. 퀄리티 팩터라는 개념을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다 고전 역학 시간에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 레조네이터의 퀄리티 팩터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퀄리티 팩터가 10이라는 얘기는 이 레조네이터 진자가 댐핑에서 멈추기 전까지 10번 전도 진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억나죠? 예. Q가 크다는 얘기는 댐핑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에너지가 디스페이션 되기 전까지 몇 번 진동하느냐. 그래서 퀄리티 팩터는 디멘전리스입니다. 횟수니까.
그게 오메가 P RC인데요. 왠지 한번 볼까요? 이런 워시포드 포텐셜을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이제 포지션에 해당하는 파이는 2파이를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 주기를 넘어가는데 대략 걸리는 시간이 오메가 P분의 2파이예요. 오메가 P가 바로 이 진동하는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피리어드를 넘어가는데 오메가 P분의 2파이가 걸리는데, 그죠? 근데 에너지 디스페이션 되는 레이트는 어느 정도냐면 RC 타임 컨스턴트, RC 타임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 그 RC 회로에서 에너지가 릴렉세이션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RC 타임 컨스턴트잖아요. 2파이 RC분의 1.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은 이거는 전자기하책을 다시 열어보세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레이트로 에너지가 디스페이션 되는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에너지가 로스 되는데 러스 되는 동안 몇 번의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메가 P분의 2파이는 2파이 넘어가는데 한 피리어드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다시 ratio of energy loss compared to the original energy per period. 오케이. 그러니까 2파이를 진행하는데 잃게 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인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2파이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건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잃게 되는 에너지의 레이시오니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전부 잃어버릴 동안 얼마만큼의 진동을 할 수 있는가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Q는 오메가 P RC가 됩니다. 자, 당연하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했지만 댐핑이 작다는 얘기예요. R이 커지면 커질수록 Q가 커져요. 오메가 P가 커지면 커질수록 Q가 커져요. 왜냐하면은 빨리 움직이는 파티클이니까. 그래서 Q가 1보다 훨씬 클 경우에는 이런 히스테리틱한 IB 컵을 보이지만, Q가 1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페이지 파티클이 하나를 넘어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넘어가지를 못하고 한 주기 넘어가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겠죠. 그러니까 Q가 1보다 작을 때는 IV 커브가 이런 식이에요. 커런트가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 이런 non-hysteretic IV 커브를 보이고요. 이걸 우리가 overdamped 조셉슨 정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underdamped 조셉슨 정션이라고 해요. Q가 1보다 훨씬 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 파티클은 이 델타 U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텐셜 배리어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 플럭추에이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게 thermal fluctuation일 수도 있고요, 그게 quantum fluctuation일 수도 있어요. 자, thermal fluctuation은 thermal activation process를 줍니다. 그죠? 이 정도의 에너지는 예를 들어 KBT의 에너지가 델타 U랑 컴페어를 하면 이 페이지 파티클은 막 넘어다닐 거예요. thermal 에너지 요동이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thermal activation의 레이트는 이렇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보입니다. exponential minus delta U over T. 오케이? 그러니까 오메가 P over 2파이는 1초에 몇 번의 넘어감을 시도를 할 거냐 있겠죠.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가 이 포텐셜 베리어로 몇 번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거니까 그거고, 익스포넨셜 요 텀은 그게 한 번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넘어갈 확률인 거예요. 자, 퀀텀 터널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베리어 하이트 퀀텀 터널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퀀텀 터널링 레이트는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 시간에 스퀘어 포텐셜 베리어의 경우에는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 막 미분한 값이 막 뭐 바운더리 컨디션이 맞춰가지고 막 계산을 하잖아요. 익스포넨셜하게 그 레이트가 감소하죠. 베리어 하이트가 높아질수록.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포텐셜 배리어가 모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 WKB approximation이라는 기법을 써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건 뭐 터널링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퀀텀 터널링 같은 경우에는 온도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온도와 무관하게 퀀텀 터널링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가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는 온도에 대해 서프레션 되는, 온도를 낮추면 서프레션 되는 프로세스고, 하나는 온도를 낮추든 높이든 안 바뀌는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일어난다면 온도에 따른 이스케이핑 레이트를 플롯해 보면 온도를 낮출수록 서머 액티베이션이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를 하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는 퀀텀 터널링 레이트가 이 서머 액티베이션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토탈 이스케이핑 레이트는 이 퀀텀 터널링 레이트가 거버닝을 할 겁니다. 그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온도가 바로 크로스오버 템퍼러처라고 불러요. 그 크로스오버 템퍼러처에서는 서머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퀀텀 터널링이 이제 컴패러블 해지는 그런 온도인 거죠. 그 크로스오버 템퍼러처가 대략 H바 오메가 P 오버 2파이 KB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P에 정비례하는 크로스오버 템퍼러처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퀀텀 터널링을 우리가 MQT라고 부르는데 M은 매크로스코픽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오브젝트인 페이즈 파티클이 퀀텀 터널링을 일으킨다. 그래서 MQT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게 조셉슨 정션에서 실험적으로 처음 발견된 게 1980년대 후반에 UC 버클리의 존 클락이라는 교수님 그룹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죠. 조셉슨 정션이 퀀텀 오브젝트구나, 퀀텀 터널링을 일으키는구나.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온도가 크로스오버 템퍼러처보다 충분히 낮으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세스는 퀀텀 미케닉스로 거버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논문에서 사이언스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게 퀀텀 오브젝트라면 이 안에 퀀타이즈드 에너지 레벨이 형성될 거다. 로컬 미니멈에. 그리고 그 퀀타이제이션의 에너지 스케일은 H바 오메가 P일 거다.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의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아이겐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H바 오메가 P 에너지 갭을 가지고 층층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H바 오메가 P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포톤을 쏴주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었던 페이즈 파티클이 익사이트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익사이트 되면 이 페이즈 파티클은 느끼는 배리어 하이트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페이즈 파티클은 이런 배리어, 이만큼의 크기의 배리어에 갇혀 있어서 잘 이스케이핑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익사이트 되고 나면 요만큼의 배리어밖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스케이핑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이스케이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볼테이지가 잘 뜬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볼테이지를 측정함으로써 페이즈 파티클이 로컬 미니멈에서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걸 보였어요. 존 클락 교수님 그룹에서. 그리고 그 H바 오메가 P의 에너지 스케일이 기가헤르츠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략 5GHz 정도의 마이크로웨이브예요. 그래서 조셉슨 정션 하나만 만들면 마치 이런 퀀텀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커런트를 밖에서 줬다 뺐다 하면 이 워시포드 포텐셜을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할 수가 있고, 페이즈 파티클이 이스케이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압을 재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런트로 컨트롤하고 전압으로 모니터링하는 퀀텀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 퀀텀 오브젝트는 보통 전자 하나, 원자 하나, 물분자 하나,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오브젝트를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슨 정션은 왜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커런트와 매크로스코픽한 볼테이지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측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오브젝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스코픽한 퀀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매크로스코픽한 컨트롤과 매크로스코픽한 매저, 우리가 그냥 커런트를 주고 볼테이지를 재는 거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쉬운 측정과 쉬운 컨트롤 가지고 양자 상태를 자유자재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전도 조셉슨 정션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그 시발점이 된 실험이 바로 이 존 클락 그룹에서 한 실험이에요. 여기 실험은 안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거를 0,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1, 뭐 이렇게 해서 0과 1의 양자 상태를 하나의 큐빗으로 쓰자. 그래서 조셉슨 정션 하나가 큐빗 하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페이즈 큐빗이에요. 왜냐면은 베리어블이 페이즈니까. 근데 뭐 페이즈 큐빗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럭스 큐빗, 차지 큐빗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 가지고 페이즈 큐빗도 만들고, 조셉슨 정션 가지고 플럭스 큐빗도 만들고, 조셉슨 정션 가지고 차지 큐빗도 만들고, 조셉슨 정션 가지고 트랜스몬 큐빗도 만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트랜스몬 큐빗이라는 게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으나 가장 진보된 큐빗이고요. 초전도 큐빗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 큐빗이에요. 그 구글에서 뭐 사이카모인가? 라는 이름을 가지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큐빗 54개인가? 그 정도 되는 양자, 그 조셉슨 정션으로 이루어진 트랜스몬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퀀텀 스프리머시라는, 그러니까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오래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데몬스트레이션 했어요. 실험적으로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보된 양자 컴퓨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초전도 큐빗이 가장 진보됐고, 그 초전도 큐빗 중에 트랜스몬 큐빗이라는 게 가장 진보됐고요. 그 트랜스몬 큐빗 결국 조셉슨 정션의 이 워시버드 포텐셜, 이런 성질을 가져서 이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큐빗입니다. 그러니까 조셉슨 정션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 실험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2011년도에 제가 대학원생일 때 그런 매크로스코픽 퀀텀 터널링을 그래핀 조셉슨 정션에서 봤었던 PRL 논문인데요. 뭐 이런 연구를 해서, 여기 있네. 이게 존 클락 교수님 그룹에서 이 존 마르티니스라는, 당시에 대학원생인지 포스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존 클락 그룹에서 있었던 존 마르티니스가 바로 그 구글의 초전도 큐빗 총책임자입니다. 원래 UCSB에서 연구 그룹이 있었는데 구글이 그 연구실을 통째로 샀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saturation 되는 behavior를 보고, 이 escaping temperature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뭔가 saturation 되잖아요. 그게 매크로스코픽 퀀텀 터널링 거버닝 되기 때문에 템퍼러처가 그런 suppression 되면서 나타나는 saturation behavior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레벨 퀀타이제이션이 마이크로웨이브 2GHz를 주고 했더니 이런 데서 레조넌스 픽이 툭툭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이 워시버드 포텐셜에 있는 페이즈 파티클이 퀀타이즈드 에너지 레벨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조셉슨 정션을 큐빗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거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조셉슨 정션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